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간신히 올랐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하락을 했죠. 하락하다가 여기 검노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쉽게 오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요만큼 움직이는 것도 참 안 될 땐 굉장히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C라인 뚫고 쫙 어제 올라서 300일 이평까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느냐의 문제죠. 오늘 중요한 발표 있습니다. 10시 반, 저녁이죠. 한국 시간. 밤 10시 반에 CPI 발표를 하는데 벌써 이제 언론들의 설레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대면 10% 폭등. JP모건 뭐 별로 맞추는 적이 없어서 신뢰나지 않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데 난리 났습니다. 그죠? 그 미 CPI와 FOMC에 시선 집중하자. 코앞으로 다가온 미 CPI의 경계감. 자, 근데 경계감을 여러분 이게 물가 요번에 발표 내려간다고 정말 물가가 잡힌 건가요? 알 수 없죠. 예, 물가는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또 잡힌 듯하다. 금리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안 잡히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잡혔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뭐 발언은 대략 어떤 거죠? 네, 이전에도 그랬고 금리는 조절할 수 있다. 더 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죠. 올해 또는 내년 초에 5%대까지 올리고 왜냐하면 이 위를 가면 5.5, 6, 7 이렇게 가면 경기가 박살나죠. 그러니까 경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물가를 뭐 사실은 물가를 잡는다기보다 금리를 올리는 거죠. 지금은 예, 물가가 아직 안 잡히니까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경기를 희생하기까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글로벌 전체 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를 올려놓고 좀 오래 갈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없어요. 5%란 금리는요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금리인 거죠. 이거를 물론 더 올리는 것보다는 난데 꾸준하게 간다 그러면 기업들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금리를 유지함으로 통해서 물가가 확실히 잡혀야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중간에 다시 올라온다. 이거는 금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문제인데 뭐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물가가 다시 예전과 같이 4%, 3% 이렇게 내려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CPI에 딱 뭐 물가 떨어진다 해도 7.3으로 떨어진다 해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이 발표가 낮게 나오면 전월 대비 하향으로 나오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셔야 됩니까? 아니죠. 올라가면 현금 예수금을 마련해 두시고요.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하십시오. 근데 기본적으로 10분 봉상에서는 20달러요. 20달러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사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사지 마시고 더 밑에 가격에서 사시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따라가 볼 만하다. 20.4달러까지.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익절 구간 가까워 오신 분들은 열심히 매수를 하셔야죠. 저도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익절 구간이 또 있기 때문에. 자, TQ 일봉상으로 여러분 이 시나리오대로 대충 가고 있죠. 이 삼각형에 지금 꽉 채워서 어제 올려놨어요. 그러면 오늘 발표가 낮을 거로 보이죠. 대략 낮을 거로 보이니까 여기를 뛰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위쪽으로 갈 거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언론에서 자꾸 이제 올라간다 얘기하죠.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올리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한번 올리고 다시 이 근처에서 내리더라도요. 지금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는 분위기 좋게 가려고 하는 거고 만약 여기서 더 올린다. 그럼 여기죠. 한 26달러. 여기까지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이 위로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릴 거면 뭐 금융기관 애들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쯤 가면 또 공매도 치겠죠. 우리도 요 안에서 구간에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주봉상 볼 때 여기 주봉이거든요.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상승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주가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죠. 그러면 하단으로 내려가지만 여기 보시면 머니 플로우 인덱스 MFI는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예, 가격이 내려갔는데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늘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죠. 예, 주 단위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때인지 매도를 해야 되는 때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꺾이면 좀 머리 아프죠. 예, 이러면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는 안 발생하길 바라면서 어쨌든 오늘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제 비관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주가 반토막 났지만 여전히 비싸다.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 추락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인식이 뭐 좋지는 않았잖아요. 과거부터.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테슬라를 살 때는 요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하단 부분에서 많이 샀습니다. 하단 부분 사서 상단 부분 가서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사고 있거든요. 요 하단에 왔기 때문에 다시 사고 있는데 장기 투자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 여기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테슬라가 이런 문제는 항상 겪어왔었거든요. 테슬라가 이미지가 처음부터 좋았나요? 이때 시작할 때 $100 미만에 시작될 땐 뭐 부도설에 내 자금이 부족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봤죠. 저도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돈 빌려갖고 회사에 넣었다. 이럴 정도의 회사에 우리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왔거든요. 여기서 계속 매수를 했었잖아요. 해서 이 끝까지 가서 결국은 여기가 왔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팔아야 될 때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사야 될 때고요. 그리고 $10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한 167 되는 거죠. 167 된다면 $100 미만이래 봐야 뭐 $25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80, $90라면 여러분 요 구간에 사시는 게 이 구간을 버텨온 분들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그냥 단순한 전기차이기 이전에 어쩔 수 없어요. AI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우주항공이죠. 어쨌든 그 인공위성, 적에도 인공위성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저는 향후에 뭐 테슬라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뭐 최고의 기업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다 아는 사람은 아닌지라. 하지만 차트상으로 볼 땐 분명히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잃어버린다, 5년 묻어둔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투자를 잘 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LOC 매매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되겠죠. TQ, JPI, SCHP, SOXL, TCL, SQQQ. SOXL도 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도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어때요? 반등하잖아요. 또 반등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다. 주가는. 우리는 그 구간에서 정확히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 반등해서 조금 올라왔죠. 근데 저는 여기서 늘은 건 없는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손실난 것들 손절하고 있습니다. 손절해서 예수금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RP인데 1300에서 제가 이제 1500까지 RP를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팔아놨기 때문에 예수금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손실 구간에 좀 움직임이 안 좋은 친구들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절했는데 바로 다음날 오르는 것들도 있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내 운명이려니 하셔야 돼요. 모든 주식의 수익을 다 내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맘 편하게 대응하셔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제 LOC 걸어놓은 게 조금 사줬더라고요. 사줬고 지금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저는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올해 연말에 산타랠리 못 가도 1월 초에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차트 흐름상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또 구간이죠. 그리고 만약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금만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예수금만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 기간들을 버텨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뉴스에 이렇게 경거망동할 필요 없습니다. 내 페이스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께 요 안내를 좀 하나 드릴 건데, 자, 국내 이제 매력은 급등주죠. 급등주는 근데 이렇게 올랐다 내려가는 건 재밌는 건 아니에요. 이거 포스코엠텍인데 여기 보면 쫙 올라왔죠. 단기간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여기서 매도를 정확히 하시는 분들은 이익인데, 이걸 장기 보유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해겠죠. 그래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세요, 이런 뭐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냐, 여기 보시면 저희 S밴드 시스템에 멤버십 회원분들은 알고 계시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있어요. 위쪽에 저는 이제 장기 M밴드라고 부르는 건데, 자, 여기 갈색이 있죠. 자, 금양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8월부터 해서 지금 몇 배가 올랐나요? 5,000원, 3,000원짜리가 4만원 갔으니까 10배 넘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죠.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이 장기 M밴드가 여기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장기 M밴드를 넘어가는 애들이 이런 거대한 급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쭉 올라왔거든요. 쭉 올라와서 저는 이제 오늘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눌리면 또 살 거예요. 이유는 여기 지금 장기 M밴드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여기 장기 M밴드를 뚫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내려갔죠. 그래서 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다렸는데 안 돼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샀어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모르죠. 근데 내일은 만약에 이게 눌려서 이 M밴드를 안 깨고요, 이런 형태로 지지받다가 이 위로 올라가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럼 이런 애들에서 승부 보시는 게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테슬라 말씀드린 이유 뭐죠? 테슬라로 보면 이거죠. 여기 갔다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테슬라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사도 괜찮죠.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시면 위험하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가면 한 12,000원? 15,000원 사이죠. 이 사이에서 매수하신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래서 주식이란 건 결국은 구간의 싸움이고요. 타이밍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것들 좀 안내 드릴 겁니다. 요 현대건설기계 잘 한번 보십시오. 눌렸을 때 여기를 지지하고 계속 올라간다, 그럼 이거 크게 갈 수 있는 거고요. 포스코엠텍은 갔다가 지금 못 갔으니까 얘는 다시 올라가야겠죠.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이건 손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무조건 갖고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를 주식을 갖고 계신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지침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TQ도 마찬가지입니다. TQ는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하락 위치에 있는 거고 반등할 거예요. 그리고 반등할 때 확인해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CPI 좀 잘 나와서 오랜만에 또 급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도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